이어서 발정 판단 요령 및 인공수정 적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발정이 왔을 경우 한우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눈에서부터 꼬리까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눈이 충혈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개체의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행량이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한다. 그리고 불안해하며 매우 신경질적이다. 그리고 배뇨량, 즉 오줌을 싸는 양이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정 모습을 제가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정이 오게 되면 외음순에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음순이 충혈되어 있고, 그리고 종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대라고 하게 되면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렇게 살짝 부어있다라는 의미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외음순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약간 부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외음순 바깥으로 맑고 끈끈한 점액이 분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만 보더라도 발정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가행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가행위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소를 올라타는 것을 승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가행위가 있고요. 하나는 승가허용행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승가행위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올라타는 행동을 승가행위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승가허용행위는 다른 개체가 나를 올라탔을 때 전혀 반항하지 않고 이게 버텨주는 그런 행위를 승가허용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승가행위를 보이는 개체 같은 경우는 발정이 왔을 확률이 55에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승가를 허용하는 행위, 그거는 96에서 100%, 감히 100% 발정이 왔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축가분들은 승가 행위를 유심히 관찰해서 이 개체가 내가 키우고 있는 암소가 발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발정이 오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소가 발정이 와서 양축 농가들이 발정이 왔구나 오지 않았구나라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율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침 6시에부터 정오까지는 23%, 그리고 정오에서 오후 6시까지는 12%,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25%, 그리고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40% 이렇게 발정 출현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농가를 중심으로 실제 모니터링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25% 숫자나 40% 숫자가 좀 더 명확하게 구별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표시되어 있는 12%나 23%보다 더 적게 표현이 나타나고,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즉 양축가분들이 축사에 계시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발정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책자에서 표현한 것처럼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발정 출현율이 약 65%, 100마리당 65마리 정도가 이 시간대에 발정이 온다는 소리인데요. 저는 이때 양축가분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양축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요? 아마도 미로 짐작하기에 오후 6시 정도 되게 되면 저녁밥을 급여하고 난 다음 간단한 축사 청소를 마치고 나서 샤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 6시면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축사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아침밥을 급여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암소들이 발정이 오는 시기에 양축가분들은 축사에 계시지 않고 관리사에서 그 가축과 멀어져 있는 관리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번식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 즉 오후 6시에서 아침 6시까지 반드시 축사 순찰을 통해서 내가 키우고 있는 암소들이 발정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 시간대 가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소리냐? 제가 항상 모든 시간 날마다 이렇게 관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우리 집 소가 송아지를 분만을 했고 자궁 회복 기간을 거쳐서 발증이 올 때가 되었는데 왜 발증이 오지 않을까라고 궁금증이 되는 시기에는 이 시간대에 축사에 방문을 해서 순찰을 통해서 발증이 진짜로 왔는지 안 왔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적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순찰이 되었건 아니면 승가행위 관찰이 되었건 결국은 발증이 온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발증을 파악을 하고 나서 언제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가장 수태율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수정 적기는 어떻게 되고 발정 종료가 어떻게 되고 배란이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이 안에 번식 생리학적인 기본 지식을 다 외우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반드시 외우셨으면 합니다. 발정을 발견하고 난 후 발정 발견 후 12시간에 인공수정을 하는 게 가장 수태율이 좋다는 겁니다. 12시간 정도는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발정 발견 후 12시간에는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자에서 보게 되면 발정 발견 후 16시간에 수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적혀 있는 책자도 있는데요. 그 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번식 전문 농가들이 송아지라든가 아니면 번식 후에 발정 상태를 좀 더 자주 빈번한 시간 관찰한 그런 농가의 경우에는 발정 발견 후 16시간에 수정을 하게 되면 가장 수태율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양축 농가들이 축사 관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본적인 업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발정 발견 후 12시간을 수정하시는 게 가장 수태율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12시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수정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농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아직도 종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섬지역 같은 경우는 종무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수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드리는 것은 종무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공수정을 통해서 개량을 하는 것이 좀 더 훌륭한 번식우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육질 등급, 육량 등급을 낼 수 있는 그런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빨간색 점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점선 위로 그래프가 되어 있는 것은 엄마, 아빠 피, 그러니까 유전적인 능력을 물려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에다가 제가 동그라미에 빨간색 점선을 표시한 걸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은 체고, 그러니까 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닥에서부터 등 높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엉덩이 폭, 그리고 골반 크기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 역시 빨간색 점선 위에 있는 걸로 봤을 때 엄마, 아빠 피를 물려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분만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분만, 그리고 수월한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폭과 골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역시 엄마의 유전적인 능력을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엄마가 엉폭과 그 다음에 골반이 크게 되면 자식 역시 엉폭과 골반 크기가 크게 태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월등한 번식 후의 자질을 보유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공수정을 통해서 송아지를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소 번식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한 번식 후 사용관리에 있어서 1년에 송아지를 한 마리씩 생산하는 것이 번식 후 사용관리의 목적이라고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번식 주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1월 1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1월 1일 날 저희가 수정을 통해서 만약에 수태가 되게 되면 평균 임신 기간인 285일이 지나게 되게 되면 10월 11일 날 송아지를 정상적으로 분만하게 됩니다. 송아지를 분만하고 나서 자궁 회복 기간을 거치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발정이 오긴 합니다만 자궁 회복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궁 회복 기간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1일 날 송아지를 분만하는 개체 같은 경우는
자궁 회복 기간 약 40일을 거치게 되게 되면 11월 21일경 한 번의 발정이 오게 됩니다. 한 번 발정이 오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해서 만약에 수태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21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12월 12일 날 재발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수정을 통해 가지고 수태를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두 번의 기회가 또 주어지죠. 그리고 그때 또 만약에 수태가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결국은 또 12월 31일 또 다시 발정이 와서 수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궁 회복 이전에 오는 발정을 무시하더라도 자궁 회복 이후에 오는 발정을 계산해 보게 되면 2번 내지는 3번의 발정이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내지 3번의 인공수정을 통해서 수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인공수를 통해서 임신을 시키게 되면 1년에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보게 되면 분만 예정일을 추정하는 그런 공식을 적어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인공수정일을 봤을 때 월과 일이 있을 겁니다. 인공수정을 한 그 월에서 빼기 3,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분만 예정일의 월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공수정일 기준으로 봤을 때 1을 기준으로 해서 더하기 11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예상되는 예정일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공수정일을 1월 21일 날 이렇게 수정을 해서 수태가 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임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더하기 11을 하게 되면 수정일,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수정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 10월 31일경에 분만을 할 수 있는 분만 예정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만 예정일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분만 예정일을 알아야만 분만 직후에 특별한 사양관리 제도를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만 예정일을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축가분들은 번식 후 사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번식 후 사양 관리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성 후 사양 관리에 크게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료 급여량 그리고 조사료 급여량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만 전에 2번 정도는 특별한 사양 관리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분만 3개월 전의 사양 관리입니다. 분만 3개월 전에는 어미소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 즉 송아지의 성장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존까지의 태아는 성장률이 높지 않았던 반면에 분만 3개월 전부터 급속도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송아지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함량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송아지가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만 왕성한 성장,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미소가 섭취하여야 하는 영양소 함량이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분만 3개월 전에는 기본적으로 공급했었던 배합사료 급여량, 즉 약 3.0에서 3.5kg 급여하던 그런 패턴에서 증량 급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사료 급여량은 약 25% 정도 상향하면 되는데요. 3kg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0g 정도 상향 급여하기 시작하게 되면 뱃속에 있는 송아지가 급속도로 성장할 때 필요로 하는 영양소 수준을 맞춰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번째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분만 6주 전인데요. 이때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만 6주 전에는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에다가 적어놓은 로코 백신이라는 걸 제가 적어놨는데요. 로코 백신은 다 눈치채신 것처럼 로타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었을 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주는 백신입니다. 제가 굳이 로코 백신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많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송아지라든가 어미소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로타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송아지를 잃는다든가 아니면 어미소가 설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입는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코 백신만큼은 접종을 해서 로타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만 6주 전에는 반드시 로코 백신을 접종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 6주 전에 사용관리 패턴이 하나 또 바뀌게 되는데요. 분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처럼 분만 6주 전에는 어미소 몸속에서 변화가 또 일어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나중에 6주 후에 태어날 송아지를 위해서 어미소가 유선 조직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선 조직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영양소가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분만 6주 전에는 반드시 사료급여량을 또 상향 조정을 해서 유선 조직이 왕성히 발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사료급여량은 약 500g 정도 하루에 올려주면 유선 조직이 왕성하게 발달하는 데 있어서 영양소 조건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분만 3주 전, 6주 전 사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